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7년째 본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한 계약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춘천과 화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선 공사가 몇 년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느라 지방도 공사에 들어간 예산 투입이 적은 탓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미분양 주택이 3월 말 기준 5,200여 호에 달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재조사 결과 부정청탁 점수 조작이 확인된 직원 9명이 추가로 업무 배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7년째 본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 때문에 하루 이자만 1,700만 원에 달하고 이상한 계약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진입 교량으로 공사 차량이 들어갑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기반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 출입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레고랜드 본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각종 빚 때문에 하루 이자만 1,700만 원, 1년 사업비로 90억 원을 쓰는 레고랜드 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계약서 때문에 기반 시설 공사를 하는 건설사에 23억 원 넘는 손실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레고랜드 시행사인 LL개발은 2016년 8억 800만 원, 2017년 15억 원의 손실금을 현대건설에 지급했습니다. 근거는 2014년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공사를 중지했을 경우 공사비 전체에 대한 7%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행사가 갑인데 공사 연기를 예상해 을인 시공사에 지연금을 보상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갑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갑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현대건설은 최근 14억 원의 손실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LL개발에 요구했습니다. LL개발은 당초 계약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당시 왜 이런 이상한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얼만큼 있는지 정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과 화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선 공사가 몇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느라 지방도 공사에 들어간 예산 투입이 늦어진 탓인데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신부급 지내리와 사북면 고성리를 잇는 지방도 403호선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굽이길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1년부터 2.1km에 달하는 세미곡의 터널을 뚫는 등 3.76k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공사의 당초 완공 시점은 2016년 9월이었습니다. 벌써 1년 반이나 넘게 완공 시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곧 끝난다는 공사가 끝날 기미가 없다며 수차례 조기 완공을 촉구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매 한 6, 7년씩도 오래 가니까는 어떻게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찔끔 공사비 때문입니다.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 487억 원의 연도별 투자액을 보겠습니다. 2011년 3억, 2012년 34억, 2014년 77억, 2016년 70억, 올해 들어서야 겨우 12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필요한 잔여 공사비 64억 원이 또 문제입니다. 금년 추가 경정 예산 통해서 확보를 할 목표고요. 그다음에 잔여 공정 자체가 공기를 올해 필요한 공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더라도 상반기 개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 지방도의 평균 공사 기간은 8년. 평창에는 무려 14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방도의 찔끔 공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남과 북으로 나뉜 고성군을 하나의 공동자치구로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고성 통일특별자치군이라는 구상안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은 남북으로 분단된 지자체입니다. 고성 통일특별자치구는 남북 고성군을 하나로 묶어 공동자치구로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남북 고성군을 경제협력과 무비자 왕래가 가능한 평화특구로 시범 지정해 통일에 대비한 남북 교류의 장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집한 평화산업단지를 DMZ에 조성하고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자유지대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고성 기반 구축 계획안을 수립했고 통일특별자치군 추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통일자치위원회, 가칭 통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간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성 통일특별자치군이 실현되려면 남북 간 합의는 물론 예산 지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와 맞물려 강원도가 추진하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의 규제를 받았던 고성군이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통일특별자치군을 추진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영농 현장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좋은 조건에서 돈을 벌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영월의 토마토 농장. 캄보디아에서 온 라잉삿과 반야가 잘 익은 토마토를 따서 집화장으로 옮깁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선별기 작업까지 능숙하게 해냅니다. 농번기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바쁜 시기를 맞춰가지고 군에서 이래 시행을 해가지고 이래 맞췄다는 데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번에 온 분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은 한 달에 170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숙소는 농가에서 제공하고 지자체는 필요한 물품과 산재보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는 직접 해먹을 수 있지만 농가에서 함께 먹는 밥도 입맛에 잘 맞는 편입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직 말은 잘 안 통하지만 함께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말은 잘 통화는 안 되지만 다 잘해주고 따뜻하면 그 눈빛으로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통역 언어가 안 돼도 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현재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모두 1,400여 명. 각 지자체는 농가들의 반응과 수요를 조사해 수확기인 가을철에도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내 미분양 주택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강원도 내 미분양 주택 수는 5,200호로 2월에 비해 12%인 570호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5,270호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1,700호로 가장 많고 동해가 1,200호, 강릉이 650호, 춘천이 250호, 속초가 200호 등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구민에게 돈을 든 봉투를 준 혐의로 도내 모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 1개와 각각 1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3명의 선거구민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대 선거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원 9명이 추가로 업무 배제됐습니다. 강원랜드는 검찰 재조사 결과 부정청탁 점수 조작이 확인된 10명 가운데 이미 퇴사한 1명을 제외한 9명을 업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부정합격자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특별 채용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강원도 발전 전략에 대한 심포지엄이 오늘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강원연구원 김범수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의 남북정상회담과 대북교류 협력 전망을 비롯해 송영훈 강원대 정외과 교수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교류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 강원도의 남북교류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과 접경지대 평화지대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18살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참정권을 보장하고 법제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확산시켜 18세 참정권 획득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여성 서예인들이 신사임당의 인생을 묵향으로 선보이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제6회 강원여성서예협회 회원전이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춘천문화원 의암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신사임당 예술세계를 가다라는 주제로 34명의 회원들이 신사임당과 율곡 2일, 옥산 이후의 작품 총 59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화기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려고 했던 경우가 4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축물 화재 4,200여 건 가운데 소화기가 비치된 곳은 2,100여 곳이었고 이 가운데 43%만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내에서 소화기 사용으로 줄어든 재산 피해 금액은 3년 동안 685억 원에 달한다며 평소 소화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팀을 가동해 기존 계속사업 외에 18개 사업 5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추진 사업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